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당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로 통화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정작 헌정 질서를 깨뜨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막아서고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깊숙한 개입 증거는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707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인 4일 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국회로 이동하던 중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확인한 이후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당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과 야당 당직자들이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공포탄을 쏠지 전기를 끊을지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다간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계엄군 이동을 중지시키고 본회의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곽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곽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곽 사령관은 그동안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부터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유사시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관련 기관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가담자들끼리 입을 맞춘 상태라 검찰 조사에선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역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저녁 북한은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을 사용해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오늘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일 드론 작전 사령부의 컨테이너 한 곳에 불이 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무인기 기체와 발사대 등이 보관돼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은 불이 난 것은 맞지만 감전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지전 유발을 위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지시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지만 드론 작전 사령관은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확인은 거부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드론 작전 사령부는 민주당이 주장한 화재와 관련해 당시 컨테이너에는 드론 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이후로 시민들은 매일 저녁 국회 앞에 모여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재은효 기자,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집회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 4개 차로를 가득 채운 인파는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부터 220m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함께 모여 앉아 한 목소리로 대통령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곳은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는 10대부터 30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K-팝 음악과 아이돌 응원봉이 눈에 띕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집회 참여자를 위해 응원봉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어울린 마치 축제 같은 집회지만 시민들의 탄핵 촉구 목소리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특히나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내란 공범이라며 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앞 집회를 마치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당사에 탄핵 손피켓을 붙이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좋은 수단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20, 30대뿐만 아니라 10대, 40대, 50대 많은 여성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음악 때문에 그런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있네요. 좀 다들 너무 어둡지도 않으신 것 같고 일단은 좀 많이 선 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고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떠나서 조국이 지금 위란에 처해 있는데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는 이곳 국회 앞에서 매일 저녁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번 12.3 내란의 핵심인 방첩사령부가 올해 부대 규모와 인원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수사 활동비도 2배 넘게 늘어났는데 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방첩사를 방문하고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사건이 존재합니다. 내란 사전 모의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은 31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방첩사를 방문해 영관급 장교들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군 방첩사령부 령이 바뀝니다. 방첩사가 지원 가능한 업무에 포괄적인 개념의 사이버 방호 태세가 추가된 겁니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 인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방첩사가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도 올해 확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방부는 부대 운영비를 5억 원 늘려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방첩사령부 부대 규모 확대를 꼽습니다. 또 방첩수사 활동비도 2배 훨씬 넘게 증액해야 한다며 방첩수사관도 더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면서 국방부 요구대로 조직 규모와 수사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증원수 등 정확한 규모를 물었지만 기밀 사항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에 힘을 실으면서 부정선거 수사, 즉 중앙선관위 침탈에 방첩사를 투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난해부터 이뤄진 거 아닌지 의혹이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 혈세로 부대도 키워주고 예산도 늘려줬더니 국민에게 총불이 겨누고 비상계엄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잡힌 군사정보활동비는 1,410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용처를 밝히지 않은 특활비가 포함된 건데 내란의 핵심 부대인 방첩사, 정보사 예산은 이렇게 증액된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어서 경찰 특수본 수사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정보사와 방첩사가 모두 동원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자료 확보뿐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 300여 명이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청사 3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건물 2층, 계엄군은 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노렸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러 나선 건 정보사 장교들이었습니다.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은 당시 장교들이 휴대한 문서들에 주목했습니다. CCTV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조직도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엄군이 이른바 부정선거 자료 확보와 동시에 이를 관리해온 직원들을 함께 체포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상 관련 직원들은 이미 지난 5월 부정투표를 의심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렌식 해달라고 내가 10번 얘기했어요. 포렌식을 꼭 해야 되는데 선관위 침탈 지시는 정보사뿐 아니라 방첩사에도 내려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토대로 군의 핵심 정보 역량이 총동원된 겁니다. 방첩사에는 선관위 서버를 빼앗아 나오라는 지시까지 하달됐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처장은 국회에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첩 사령관을 출국 금지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선관위 침탈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